가격이 올라가구나 내려가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움직이면요 도미노처럼 움직여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들의 움직임들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동네의 집값이 오르나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거보다 상급지에 있는 주택의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나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상급지면 어디죠? 서울이죠. 그러면 서울에서는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에서는 어디죠? 강남의 재건축이죠. 그 재건축 중에서는 어디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서울의 지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시면은 압구정에 있는 부분들의 재건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야 돼요. 압구정동에 얼마 전에 가격들이 확 올랐죠. 몇 주 만에 몇 억이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3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실거주 요건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 가지고 조합 설립 인가를 세운 재건축 아파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격을 올랐다는 거는 주변의 가격들의 파동의 중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압구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음마 아파트, 음마는 압구정보다는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여기 이런 음마 아파트의 방향들도 되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 새 거로 어떤 게 되는지를 유심히 가격의 변동을 봐야 돼요. 그리고 송파 쪽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이런 잠실주공 5단지 그리고 이 주변에 그 한강 주변 쪽에 있는 어떤 주택들의 가격 변화를 봐야 돼요. 이게 움직이면요. 도미노처럼 움직여요. 시간차를 두고 가격들이 순환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봐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을 1차로 통과한 이런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도 가격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재건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자체별로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고 반포 같은 경우도 반포 주공 아파트 있죠. 구반포역 주변에 있는 이 아파트의 움직임들을 봐야 돼요. 지금 관리 처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움직임들을 보고 가격의 움직임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뭐 이제 조금 더 사이드로 본다면은 사이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목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안전진단 얼마 전에 그 통과를 했잖아요. 통과를 한 단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2단지, 3단지, 4단지, 7단지, 10단지, 14단지까지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어요. 거기에 변화들도 예의주시해야 돼요. 거기들이 서울의 어떤 가격의 움직임들을 조금은 견인할 수 있고 특히 여의도 같은 경우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면은 가격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진행되는 게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은 행정 단계가 뭐 안전진단이 끝나고 추진위가 끝나고 조합 설립인가 나고 사업 시행인가 나고 관리 처분 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다 보면요. 그 단계에서 올라가는 어떤 가격의 변화들을 시황에 맞게 되게 예의주시해야 돼요. 걔들이 주도를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데는 거의 서울에서 남부권에서의 어떤 주요 지역의 재건축을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얘들이 견인을 해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지표들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지표들이 확대가 돼요. 이 확대된 게 나중에는 경기도로 움직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도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과천을 봐야죠, 우선. 과천의 이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과천은 요 위에 있죠. 그리고 과천도 지금 신축들이 드디어 이제 입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천 지역 같은 경우도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건축, 지금 재건축만 제가 표시되게 했어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가격들을 어떻게 견인하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도 지금 과천의 푸르지오 서밋이라든지 몇몇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있지만 새 아파트들이 아직 새 아파트 지어질 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판교를 봐야 되죠. 판교 이 넘어서의 판교. 판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뭐 이제 기존 아파트의 대장 아파트 정도를 보면 되는데 우선은 재건축은 아니지만은 기존 아파트 판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위례라든지 광교 같은 거에 가격의 추이 대장 아파트의 가격의 추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걔들이 퍼져 나오는
어떤 틈새들이 있거든요. 그쪽 지역들을 좀 주목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에 재개발 구역들도 자세히 봐야 돼요. 성남도 동네 인프라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성남 같은 경우는 송파와 판교, 분당 사이에 있는 입지예요. 그다음 위에 위례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성남의 구도심 같은 경우는요, 장기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가격 상승이 클 지역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의 상위 클래스에 들어갈 수 있는 입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격 변화도 재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진행될 때 어떻게 움직이는 봐야 돼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이제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가격들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표로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분당 같은 경우 보셔야 되죠. 보시면은 리모델링이 뭐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것도 강남에는 일부 있고요. 아직까지 뭐 진행이 많이 된 것도 있고 예정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조금 뭐 최신 자료는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들도 새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요 지역들 제가 말했던 지역별로의 어떤 입지와 이 리모델링도 같이 보면요 경기도의 지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 같은 경우에는 한솔 5단지도 지금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고 T마을의 공무원 단지, 3단지, 4단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그 일기 신도시라든지 신도시에 대한 리모델링들, 뭐 평촌도 조금 포함이 되겠죠. 그것도 경기도의 어떤 가격의 파동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수도권만 얘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위에서 움직였다 그럼 바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는데 부산은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려면요 어디까지냐 제 의견입니다. 삼익 비치타운 아파트 지금 40평대가 20억 찍히고 있죠. 여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돼요. 지금 조금 멈춰 있지만은 올라가면요 주변이 다시 움직여요. 이 아파트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는 지금 사업 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는 조합 설립이 좀 준비 중에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남구에 있는 삼익비치가 중요한 지표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수영구 쪽이죠. 수영에 여기 현대아파트라고 있어요. 밀락동 현대아파트, 수영동 현대아파트죠. 이것도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든요. 얘의 지표도 봐야 돼요. 또 봐야 되는 게 어디냐면요. 여기죠. 동네죠. 과거에 동네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어디였냐면은 요 아파트였어요. 예전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가 있기 전에 요게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였어요. 동네 럭키 아파트. 안전진단 탈락을 했어요. 하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도 가격의 움직임이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산 사는 사람 분들은 이 동네 럭키 같은 경우도 럭키 동네도 예의 주셔야 되고 그리고 해운대는 지금 LCT가 가격들이 가장 비싼 아파트긴 하죠. 하지만 이제 재건축은 아니기 때문에 이 LCT가 비싸긴 하지만은 그냥 기존 주택의 주상복합으로서의 어떤 지표는 될 수 있지만 재건축으로 따지면 뭐 마리나 시리즈가 있죠. 여기도 가격들이 엄청 올랐죠. 여기도 유심히 지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서울의 움직임들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차는 있지만요. 서울이 경기도가 또 경기도로 옮기고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주요 지자체 특히 이제 광역 지자체라든지 주요 지역들 있잖아요. 뭐 세종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가격들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재개발 지역 중에서 이 북항 있죠. 북항 중구에 있는 이 북항을 정말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그 수도권에서도 이제 기억을 하는 것처럼 도시가 잘 정형화되고 안정화되면 가격들이 상당수 많이 올라가요. 상당수 많이 올라가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런 1단계라든지 2단계 사업들이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그러니까 센텀시티라고 해운대 있잖아요. 그게 35만 평 정도 되는데 북항의 1단지가 43만 평이고 2단계가 65만 평이에요. 마린시티가 12만 평인데 시민공원이 16만 평인데
여의도가 87만 평이에요. 1, 2단계를 합치면은 여기가 여의도보다 더 큰 단계가 되거든요. 더 큰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지표로도 얘가 어떻게 지가가 변하고 가격이 변하는지를 봐야 돼요. 뭐 지금 얘기를 드리는 많은 부분들이 뭐 장기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같이 가격이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이 시장에서는요, 이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건축이 되어야지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라 얘들의 행정 단계를 거칠수록 가격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가격들이 유기적으로 주변까지 퍼뜨려요. 파동이 움직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경기도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데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역들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재개발들, 기존 아파트들, 리모델링들 이런 것들을 조금은 유심히 보시는 게 가격이 올라가구나 내려가는구나 이 부분들을 조금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